자, 26단원이고요. 26단원. 아, 선생님 어제 자다가 오늘이죠, 오늘 자다가 꿈을 꿨거든. 꿈을 꿨는데 꿈에 학교 선생님이 나왔어요. 선생님이 나와가지고 뭐 가르치는 거야 이렇게. 내가 알고 있던 수학 선생님인데 가르치더라고. 근데 하나도 못 알아듣겠어 내가 그 꿈을. 그래서 원래 꿈이니까 내가 못 알아들을 수도 있잖아, 그치? 그래서 못 알아들었어. 그래서 뭐 내가 좀 꿈속에서만 헤맸거든. 헤맸어. 그러다가 이제 아침에 깨서 이 학원에 오면서 공부를 좀 생각을 해봤어. 아니 물론 이제 그 내용을 생각한 게 아니고 그냥 그 나를 가르쳤던 선생님들이 이제 중학교, 뭐 초등학교는 잘 생각 안 나는데 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선생님들을 쭉 생각을 좀 해봤어. 그래서 좀 잘 가르쳤던 선생님들이 누가 있을까? 를 생각을 해봤는데 한 명도 없는 거야. 신기하게. 그러니까 내 기억에 좋았던 선생님은 많아. 그냥 이 선생님은 되게 인간적으로 좋았고 이런 선생님 많았는데 그냥 전 과목을 다 생각했을 때 야 정말 잘 가르쳤다 이 선생님은. 이런 선생님을 내가 한 번도 못 만나본 거 있지. 내가 살면서 이해가 안 가는 거야 내가. 근데 나는 학원을 못 다녔거든. 그러다 보니까 그냥 뭐 학원이든 학교든 그냥 통틀어가지고 정말 잘 가르쳤다라는 선생님을 보질 못한 거야. 좀 이렇게 운이 좀 없었나? 뭐 이런 좀 생각을 좀 했는데 너희들한테는 내가 좀 나중에 너희들이 좀 커서 그러니까 뭐 고등학교나 또 대학교를 가서 좀 기억에 남는 이 선생님은 되게 잘 가르쳤었다라는 기억에 남는 그런 선생님이 좀 됐으면 좋겠고 혹시라도 꿈에서 날 만나면 반가워해주세요. 반가워해주세요. 아무튼 꿈에서 좀 그랬어요. 이렇게 나를 잘 가르쳤던 스승이 왜 없었을까? 운이 좀 없었나? 그랬던 것 같아. 선생님 감기에 걸렸어요. 감기에 걸렸어. 네. 오늘 이제 아까 다른 이제 고등학교 수업 낮에 하다가 다른 학생도 감기에 걸려서 계속 결석을 했는데 실장님이 그러는 거야. 선생님 독감 걸렸다면서요? 이러는 거야. 뭔 소리냐고. 학생이 내가 독감 걸렸다는 거야. 그래서 자기도 감기 걸려서 오늘 아무튼 수업을 못 오는데 선생님이랑 똑같이 감기 걸렸다. 선생님 독감이라는 소리를 이랬다는 거야. 독감이 아니고 그냥 목감기예요. 목감기 걸렸어요. 선생님이 내가 감기 걸린 거 본 적 없잖아, 그치? 선생님이 예전에 산삼을 먹고 나서 감기에 걸린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한 2년 만에 지금 처음 감기에 걸린 것 같아요. 마침 좀 좋지 않은 시기에 감기에 걸려가지고 오해를 받고 있는데 감기에 걸렸습니다. 그냥 목감기예요. 열이 안 나요. 열 안 나요. 몸만 지금 아파요. 근데 아침에 계속 수업하고 소리 질러가지고 지금 목이 좀 더 아픈데 그래도 열심히 할게. 기억에 남는 선생님이 돼야 되니까 열심히 할게요. 다항함수의 그래프는 요 26단원은 정석에만 있는 단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단원이 약간 좀 잡탕이에요. 잡탕. 그러니까 어떤 부분이냐면 2차 함수, 수학 3에서 배웠던 2차 함수가 여기 다시 출현을 하고 그다음에 절대값이 있는 함수에 대해서 좀 다루고 그거 이외에 합성함수, 지난번에 했던 합성함수 문제도 여기 또 다뤄요. 그래서 약간 좀 잡탕이야. 잡탕이 모였는데 이 중에서 수업 때는 2차 함수는 안 할게요. 수업 때는 2차 함수는 그냥 우리 수학상에서 다 나는 충분히 다뤘다고 생각하거든. 그래서 안 하겠지만 과제로는 하셔야 돼요. 과제로는 빼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과제가 좀 많습니다. 역시 오늘도 내신 과제는 없고요. 그냥 요거에 충실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과제로 진행이 되지만 수업 때는 순수한 2차 함수는 배제시키고 수업을 진행하는 거로 그렇게 좀 하겠습니다. 양이 좀 많습니다. 자, 그래서 쭉 넘겨서 26-2번으로 넘어갈게요. 26-2번. 합성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는 문제인데
이 합성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는 문제들은 어려워요. 어렵고 그 다음에 이 내용을 내가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동영상이 따로 있어. 7번에 보면은 7번에 유튜브 표시가 되어 있죠. 7번에. 그래서 우리 이거 공부할 때 집에서 있잖아. 집에서 다시 한번 이거는 복습을 좀 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여기 유튜브에 아이디 7번에 써있죠. 144854 아이디 같이 쳐야 돼요. 144854 이렇게 딱 치면은 이 7번 합성함수를 직접 만드는, 그러니까 그리는 다양한 방법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설명은 되어 있으니까 요거는 좀 참고를 좀 했으면 좋겠고, 지금은 그냥 이 문제에만 집중하면서 얘기를 할게요. 근데 계속 합성함수 그리는 문제가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거의 이제 그 내용을 쭉쭉쭉 풀다 보면 이 7번에 대한 내용들을 거의 다 다루긴 할 거야. 그래도 한 번 정도는 얘는 좀 복습하고 봤으면 좋겠어. 바로 진행을 할게요. 26-2번으로 진행을 할게요. fx의 그래프가 다음과 같아요. x가 0부터 2까지는 2x고 2부터 4까지는 8-2x인데 정의역은 0부터 4까지다. 그래서 이 fx라는 함수를 생각한다면 fx는 x가 0부터 4까지 범위 내에서 이 범위 내에서 x가 0에서 2까지는 y는 2x니까 원점과 2,4를 지나는 직선인 거죠. 이렇게 x가 2부터 4까지는 8-2x니까 2를 대입했더니 4네요. 그러니까 이 점과 4,0을 x절편으로 갖는 이 부분. 그래서 이 fx의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생긴 이 산 모양의 정사각형 1사분면에 있는 정사각형의 1사분면에 있는 정사각형의 산 모양의 그래프가 나와요. 자, 첫 번째 문제는요. gx를 이 fx를 두 번 합성한 함수다 라고 한다면 이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봐라. 이게 첫 번째 문제인데, 우리는 이 산 모양의 1사분면에 있는 1사분면이 중요해. 1사분면에 있는 산 모양을 합성하면 직관적으로는 알고 있어야 돼. 우리 기본 정석할 때 얘기했어. 산을 합성하면 뭐가 된다? 기억나요? 산을 합성하면 산이 2배가 된다였어요. 산을 한 번 합성할 때마다 그 산은 2배가 된다였어. 그래서 얘를 직관적으로 풀어주면 x가 0부터 4까지 이 산이 하나가 있으면 걔를 합성하면 산이 2개가 된다고. 그래서 이렇게 생겼다는 것을 얘기할 수는 있어. 이거는 직관적 상황이야. 직관적으로 암기해야 되는 상황이 요 산을 합성하면 산이 2배씩 되는 거야. 그러면 한 번 더 합성하면 뭐가 돼? 한 번 더 합성하면 2배가 되는 거니까 이 산이 총 4개가 된다고. 즉 얘를 한 번 더 합성하면 이렇게 되는 모양이 되는 거거든. 이거는 직관적인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직관적 상황은 1사분면에 정사각형이 있을 때, 그러니까 이 범위 내에서 V자 모양을 합성해도 마찬가지야. V자 모양을 합성하면 뭐가 돼? 얘도 2배씩 돼. V가 2배가 돼. 그래서 이 함수도 합성을 해주면 똑같은 정사각형의 V가 이렇게 2개가 만들어진다야. 이 두 가지 형태는 전형적 형태니까 알아두면 좋은데, 그럼 왜 얘를 합성하면 얘가 되느냐, 이거를 생각한다면, 현수야 두면 안 된다. 얘를 생각한다면 이렇게 할 수 있어. 이 함수는 x가 0부터 2까지는
x가 0부터 2까지는 계속 이렇게 가는 형태고 2부터 4까지는 내려가는 형태니까 얘를 이렇게 생각하자고. x라는 놈이 0에서 2까지 움직일 때랑 이 x라는 놈이 2부터 4까지 움직일 때랑 이 두 가지로 케이스를 나누면 x가 0부터 2까지 움직이면 fx는 어떻게 되죠? y값이죠? y값은 0부터 4까지 움직이죠. x가 0부터 2까지 움직이면 fx는 0부터 4까지 움직이는 거고 x가 2부터 4까지 움직이면 fx는 4부터 0까지 움직이는 거야. 우리가 구하는 것은 fx를 구하는 거니까 그럼 fx라는 건 뭐죠? 이 fx를 다시 f에 대입한 거잖아요. 그럼 이 fx는 이거잖아. 그러니까 x가 0부터 2까지 움직일 때는 실제로 뭐야? 0부터 4까지 움직일 때의 함수를 그리겠다는 얘기야. x가 0부터 2까지 움직일 때는 실제로 0부터 4까지 움직이는 값을 대입한 0부터 4까지의 함수를 이 부분에 그리겠다는 얘기죠. x가 2부터 4까지 범위 내에서는 fx가 4부터 0까지 바뀌니까 4부터 0까지 바뀌는 f, 4부터 0까지 바뀌는 f 그래프는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거잖아. 그 그래프를 여기에 그리겠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부분이 어렵다고. 어려운데 우리는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 함수를 그릴 수는 있어야 되거든. 자,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첫 번째는 직접 합성을 해봤고요. 두 번째는 얘를 가지고 직관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이 정도는 사실은 그냥 암기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좀 했어. 그래서 두 가지 방향을 얘기했는데 좀 더 자세한 상황은 요 동영상을 다시 보고 좀 판단을 좀 했으면 좋겠어. 좀 자세하게 얘기를 해놨으니까 좀 여러 번 봤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두 번째 문제. 자, 이거의 첫 번째 문제는 이렇게 일단 얘기할 수 있었고요. 두 번째 문제는 그럼 x가 0부터 4까지 범위 내에서 gx가 1부터 3까지 값을 갖는 x범위를 구하라는 얘기는 그냥 별거 아니죠. gx가 이 함수니까 이 함수가 어디부터? 1부터 어디까지? 3까지. 그러면 1부터 3까지에 해당하는 gx의 그래프는 여기랑 여기죠. 두 번째 문제는 뭐야? 이때의 x값의 범위를 구하라는 얘기야. 그러면 그냥 이때 x값 찾고 이렇게 찾아서 그냥 범위를 쭉 써준 게 2번 정답이죠. 그냥 우리를 그냥 되게 힘들게 만드는 그런 문제인 거네요. 자, 넘어갈게. 자, 9번에 절대값 함수에 대해서 빠르게 그릴 수 있어야 됩니다. 절대값 함수는 오늘 수업하는 거에 핵심 중 하나예요. 선생님이 친절하게 9번에 친절하게 내가 절대값 함수에 대해서 오른쪽에 다 그려놨어. 오른쪽에 보면 그 표에다가 x제곱 빼기 4x 더하기 3을 그려놨어. 그럼 그 그린 거에다가 이제 그걸 참고해서 각각 5개의 절대값이 쓰여진 그 함수 있죠. 그 함수를 뭐 색연필이든 뭐든 간에 진하게 한번 걔를 표시를 해보세요. 걔를 진하게 표시를 해봅니다. 표시를 하고 아래 정답이 있으니까 정답이 맞는지를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진하게 한번 표시를 해봅니다. 살짝 더운 것 같은데? 아닌가?
자, 무슨 얘기인지 알죠? 우리는 지금 이 그리는 것 중에서 이 함수를 fx다라고 한다면 이 함수가 fx면 사실 우리가 절대값 함수 중에서 반드시 알아야 되는 함수가 세 가지가 있거든요.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게 세 가지가 있어. 첫 번째는 뭐냐면 y는 f 절대값 x의 함수를 빠르게 그릴 수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y는 절대값 fx를 빠르게 그릴 수 있어야 되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절대값 y는 f 절대값 x를 빠르게 그릴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절대값 함수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이 세 가지를 얘기를 할게. 첫 번째 1번 x에 절대값이 있으면 함수가 어떻게 생기게 된다야? 언어적으로 말하면 x의 절대값이 있어. x의 절대값이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x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그냥 fx랑 똑같겠죠? 절대값 x는 x니까 x가 0 이상일 때는 그냥 y는 fx랑 똑같은 거야. 그래서 이 함수는 x가 0 이상일 때를 그린 후 얘를 그린 다음에 x에 5를 대입하든 x에 마이너스 5를 대입하든 값은 같잖아. 절대값이니까. 그러니까 이걸 그린 다음에 a를 대입하나 마이너스 a를 대입하나 값이 같다는 얘기는 뭐에 대한 대칭이다? y축에 대해서 대칭인 거다. 그래서 이것을 그린 후 y축에 대해서 대칭한 함수인 거죠. 이게 x에만 절대값이 있는 함수야. 그러니까 이 그래프를 그리면 x가 0 이상일 때를 그린 다음에 이렇게 얘를 그린 다음에 이것을 y축에 대해서 대칭한 그래프라고. 이렇게 생긴 요 함수, 이렇게 생긴 요 함수가 요 첫 번째 요 형태의 함수인 거야. 이 형태 함수인 거야. 그 다음에 fx의 절대값이 있으면 뭐가 되죠? fx의 절대값이 있으면 얘는 y는 fx를 희미하게 그린 후 x축 아래 부분을 꺾어 올린 거죠. 꺾어 올림. 이거였죠. y는 fx의 그래프, 얘를 그린 다음에 이 아랫부분을 위로 꺾어 올린 거라고. 그럼 그 그래프는 이렇게 생긴 이 형태의 그래프가 될 거다 라고 말할 수 있었어. 그러니까 이거는 이미 알고 있는 거고 또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알고 있어야 되는 그 상황. 세 번째, x에도 절대값이 있고 y에도 절대값이 있으면 둘 다 절대값이 있으면 우리는 x의 절대값이 있으면 x가 0 이상일 때를 그린 후 y축 대칭한 거야. 그러면 x랑 y에 둘 다 절대값이 있으면 그러면 x도 0 이상 y도 0 이상. 왜? y 절대값이 있으니까. 즉 이거를 그린 다음에 좌표축을 포함한 1사분면의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그린 후 뭐야? x의 절대값이 있으니까 y축 대칭, y의 절대값이 있으니까 x축 대칭. 그러니까 x축, y축 다 대칭시키면 되죠. x랑 y가 둘 다 0 이상일 때 원래 fx가 아까 이렇게 생겼으니까 그럼 그 중에 x, y가 둘 다 0 이상일 때는 이놈이네요. 이놈. 그럼 이놈을 그린 다음에 이놈을 x축에도 대칭시키고 다시 얘를 y축에도 대칭을 시킨 이 그래프, 이게 세 번째 이 형태인 거야. 그래서 자주 나오는 절대값 함수는 크게 세 가지가 있다고. x의 절대값이 있을 때, 그 다음에 fx 전체의 절대값이 있을 때,
x랑 y에 둘 다 절대값이 있을 때 이 세 개는 굳이 절대값 막 벗겨가지고 케이스 나눠서 풀지 마시고요. 바로 그릴 수 있도록 합니다. 하지만 절대값이 일부분에만 포함되어 있는 이런 함수라든가 우리가 모르는 함수가 나오면 전부 다 케이스 나눠야 돼요. 절대값이 0되는 값 기준으로 구간 다 나눠서 따로 그리셔야 됩니다. 근데 얘는 전형적인 형태를 얘기했던 거야. 전형적 형태를. 자, 졸리면 그림 그려. 졸리면 그림 그려. 졸리면 딴짓해, 딴짓. 졸고 있지 말고. 졸리신 분들은 딴짓 하세요. 딴짓 해도 상관없어요. 뭐라고 안 해. 딴짓 해도 뭐라고 안 하니까 졸지만 마요. 물 마시든, 껌을 씹든, 아니면 뭐 그림을 그리든 딴짓 하세요. 네, 상관없습니다. 졸지만 마세요. 졸지만. 11번 이론으로 넘어갈게요. 11번. 그러면 직선에 절대값이 있을 때의 함수를 이제 생각을 해볼게. 자, 우리는 좌표축을 그리진 않을 거고요. 허공에다 그릴 거예요. 자, 직선의 절대값이야. y는 절대값 x-a. 그 다음에 y는 절대값 x-a 더하기 절대값 x-b. y는 절대값 x-a 절대값 x-b 절대값 x-c. 세 가지만 생각할게요. 이 세 가지만. 하나 더 하자. y는 절대값 아니죠? 절대값 x 더하기 절대값 y는 1. 자, 11번에 있는 것 중에서 이 네 가지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물론 A랑 B랑 C가 크기 순서로 이렇게 있다 라고 생각을 해볼게. 자, 절대값 x-a는 어떻게 생겼습니까? 이거는 V자 모양의 함수죠. 얘는 V자 모양이죠. 만약에 x축이 이렇게 있으면 이 함수의 모양은 그냥 이렇게 생긴 요 함수 이거고 이때가 a 이거죠. 자, 요 함수 어떻게 생겼어요? x축이 이렇게 있으면 이 함수는 자, 절대값은 원래는 구간을 나눠야 돼. 그러니까 이거는 그리려면 원래는 절대값이 0이 되는 a랑 b를 기준으로 x가 a보다 작을 때, x가 a랑 b 사이에 있을 때, b보다 클 때 구간 나눠서 그려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절대값 함수는 절대값이 딱 0이 되는 값에서 꺾인다고. 그럼 이건 언제 꺾여? a랑 b일 때 꺾여요. x가 a일 때랑 x가 b일 때 꺾이는데 x에 a를 집어넣으나 x에 b를 집어넣으나 값은 어떻게 했어요? 같겠죠. x에 a를 집어넣어봐 0 되고 a 빼기 b의 절대값이야. x에 b를 대입해도 b 빼기 a의 절대값이야. 그럼 주는 값은 같잖아. 그러니까 a랑 b일 때 y값은 똑같은데 a랑 b에서 꺾인다고. 그럼 그 그래프는 어떻게 생길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길 수밖에 없어. 그러면 절대값이 3개가 있으면 그럼 얘는 a랑 b랑 c일 때 꺾인 함수가 되죠. 그럼 마찬가지로 이 그래프를 그리면 a에서 한번 꺾이고 b에서 꺾이고 c에서 꺾이고 이렇게 되는 그래프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절대값이 하나가 있으면 한 번 꺾이는 거고요. 절대값이 2개면 한 번, 2번 꺾이는 거고요. 절대값이 3개가 있으면 한 번 꺾이고 2번 꺾이고 3번 꺾인 이 형태가 되는 거죠. 얘는 보너스. 물론 이 형태를 이렇게 볼 수도 있어. 왜? x랑 y에 둘 다 절대값이 있으니까. 그럼 둘 다 절대값이 있으니까 x랑 y가 둘 다 양수다 라고 생각하고, 즉 1사분면에
x, y가 둘 다 양수일 때의 이 함수를, 그러니까 뭐야? x 플러스 y는 1을 그린 다음에 x, y축 다 대칭해도 괜찮아. 그런데 절대값은 꺾였다 라고 생각한다면 x가 0일 때랑 y가 0일 때 꺾인 거잖아. x 0 대입하면 뭐 나오죠? y는 1과 마이너스 1 나오죠. y에 0을 집어넣어주면 x가 1과 x가 마이너스 1이 나오죠. 그러면 이 점에서 꺾인 1차식으로 이루어진 함수니까 그림을 그리면 다이아몬드다. 그래서 이 함수의 모양은 다이아몬드야. 그러면 우리는 절대값이 있는 직선 가장 대표적인 거 4가지를 지금 얘기했어요. 11번 이론 중에 4가지를 얘기했어. 역시 이것도 그냥 문제를 보자마자 바로 그릴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자, 오늘의 주제 중에 절반 정도는요 절대값 함수예요. 그래서 오늘 수업할 때 여기에 있는 이 3가지 형태 1번, 2번, 3번과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1차식으로 이루어진 절대값 함수들은 따로 구간을 나누지 않고 바로 함수를 그려서 접근을 할게요. 여기까지 됐죠? 자, 그러면 다시 문제로 넘어가서 26-4번부터 가보자. 26-4번. 다음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래요. 첫 번째, y는 x-1분의 x 곱하기 절대값 x-1. 우리가 이 함수를 그릴 때는 절대값이 이렇게 전체에 있는 게 아니라 일부분에만 절대값이 있는 함수는 무조건 구간 나누셔야 돼요. 그럼 그 구간의 기준은 뭐야? 절대값이 0이 되는 값 기준이죠. 그러니까 얘가 절대값 아니 0이 되는 값은 x가 1이야. 그럼 1을 기준으로 구간을 나눠야 되는데 만약에 얘를 구간으로 나눈다면 얘는 절대값이 0이 되는 x가 a랑 b를 기준으로 x가 a보다 작을 때 x가 a보다는 크거나 같고 b보다 작을 때 x가 b보다 크거나 같을 때 한쪽에 등호가 없으면 다른 쪽에 등호가 있도록 구간을 나눠야 돼. 하지만 분수 함수는 주의할 부분이 뭐야? 분모가 0인 값은 존재하지 않아요. 분모가 0일 수는 없다고. 그 말은 뭐야? 이 함수는 x가 1이 되는 건 불가능하다고. 맞죠? 이 함수의 정의역은 뭐야? 이 함수의 정의역은 x가 1은 아니다 이거잖아. x가 1이 아닌. 왜? x가 1이면 분모가 0이니까 그건 존재하지 않는단 말이야. 그러면 결국 이 함수를 그리려면 구간을 나누기를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x가 얘가 0이 되는 값은 1이니까 1을 기준으로 x가 1보다 작을 때랑 x가 1보다 클 때로 구간을 나누자 이거죠. 그럼 x가 1보다 작으면 얘는 마이너스로 빠져나가니까 이게 약분되면은 마이너스 x네요. x가 1보다 크면 얘는 그냥 x-1이니까 약분해버리면 x인 거네. 그래서 이 함수의 그래프는 x가 1을 기준으로 x가 1보다 작으면 마이너스 x. 그러니까 마이너스 x를 그리면 되죠. 그런데 1보다 작다는 얘기는 1은 포함하지 않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다 어떻게 해야 돼? 구멍. 마찬가지로 x가 1보다 크면 x니까 x를 그리면 돼. 어디다가 1보다 클 때만 그리면 되는데 역시 1일 때 값은 포함하면 안 되니까 구멍. 물론 그때 y 값은 써줘야죠. 그럼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함수의 그래프가 되겠네요. 됐죠? 그럼 그런 식으로 했을 때 첫 번째 건 끝났고, 하지만 두 번째 거는 뭐라고요? 두 번째 함수는 전형적 함수란 얘기죠. 첫 번째 거는 이렇게 구간 나눌 수밖에 없지만 두 번째 건 누군데? 이거잖아, 이거. 아니, 요거잖아, 요거. 절대값이 1차식이 두 개가 있으니까 그냥 뭐다? x가 2일 때랑 마3일 때 그때 y값 찍어서 이렇게 생긴 이 대야죠, 대야. 그치? 이 대야의 모양을 만든 게 두 번째 함수네. 그럼 두 번째는 전형적 함수라고 적어놓으면 돼요. 그러니까 첫 번째 거는 구간 나눠 풀면 되지만 두 번째 건 딱 보자마자 나와야 돼요. 그치? 보자마자 그냥 바로 튀어나와야 되는 그 전형적인 절대값 함수죠. 그러면 26-5번. 자, 다음 그래프를 그리고 치역을 구하라 이렇게 돼 있는데 y는 절대값, 다시 절대값 x-2 빼기 절대값 x 빼기 4. 이거는 뭐야? 합쳐진 거야. 이 형태랑 이 형태가 합쳐진 거라고. 왜요? 어떻게 보면 구간을 막 나누지 말고 잘 생각해보면 얘는 무슨 꼴이야? 요 안에 있는 이 함수를 fx다 라고 생각을 해보면 얘는 그 fx 전체에 절대값이 있는 거니까 이걸 어떻게 그리면 되겠어요? 전체를 그리는 게 아니라 이 함수를 희미하게 그린 다음에, 그쵸? 근데 얘를 그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얘를 그리려면 구간을 나눠야죠. 2랑 4를 기준으로 구간 나눠서, 그쵸? 이런 것처럼 구간 나눠서 이 함수를 그리고 나서 전체 절대값이 있으니까 아랫부분을 위로 꺾어 올리면 되지 않느냐. 됐죠? 충분히 그릴 수 있지, 그치? 그러니까 이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을 거야. 그러면 넘어갈게. 필수 예제 26-6번. 6번. 자, 뭡니까? 첫 번째 함수는 뭐야? 다이아몬드죠. 전형적 함수죠. 그쵸? 그냥 딱 봤을 때 다이아몬드, 이렇게 생긴 함수가 첫 번째 문제고, 두 번째 함수는 구간을 나눠서 풀면 되는데 봤더니 26-6번에 두 번째 거 이거죠. 절대값, 다시 절대값 x 빼기 절대값 y가 1이란 얘기는 이게 y가 아니니까 꺾어 올리는 함수는 아니고요. 이 얘기는 다음과 같은 거잖아. 절대값이 1이란 얘기는 절대값을 풀어버리면 절대값 x 빼기 절대값 y는 뭐란 얘기야? 플러스 마이너스 1인 거니까. 그래서 이 절대값 빼기 절대값이 1인 경우랑 마이너스 1인 경우를 둘 다 그려주면 되겠네요. 자, 빨리빨리 팍팍 넘어갈게요. 자, 필수예제 7번은 삭제하겠습니다. 안 나옵니다. 가우스 기호는 나와요. 그런데 그 가우스를 함수까지 확장시키는 거는 거기까지는 가지 않아도 괜찮아. 굳이 가우스 함수까지 갈 필요는 없어. 그러니까 걔는 아예 삭제할게요. 그냥 과제로도 하지 않습니다. 자, 8번 문제는 그냥 이차함수 문제니까 그냥 알아서 풀어보시고요. 9번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 믿고 역시 그냥 여러분들 손에 맡길 거고요. 다 넘어간다, 그치? 10번 순수한 이차함수 문제니까 알아서 푸시고요. 11번으로 갈게요. 자, 11번을 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위에 있는 이론을 채울게. 우리 이거
최근에 얘기했던 것 같은데 다시 한번 해보자. 22번 이론. 다항함수 fx랑 gx가 있는데 우리가 지금 하고 싶은 건 뭐냐면 합성함수의 최대값이라던가 최소값을 구하는 문제를 얘기하는 거야. 합성했더니 그 합성된 그 함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이 얼마니? 이런 문제들. 자, 이거 어떻게 판단하냐면 합성함수의 최대 최소는요. 일단 먼저 다항함수라고 한다면 다항함수는 분명히 차수가 있는 함수잖아. 그러면 합성했을 때 결과가 2차 함수 이하가 된다면 2차 함수 이하는 최대 최소 구할 수 있잖아요. 그냥 합성하면 돼요. 됐니? 그래서 먼저 씁니다. 22번 첫 번째. 합성된 결과가 2차 이하면 뭐 하자고요? 직접 합성한다고요. 정답 안에 써있긴 하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여러분이 문제를 보면서 다시 한번 쓰세요. 합성된 결과가 2차 이하면 직접 합성하는 거야. 그런데 두 번째, 합성된 결과가 3차 이상이 나오거나 아니면 절대값이 들어가 있는 합성. 절대값이 끼어있는 합성은 다 어떻게 풀어? 전부 다 치환입니다. 이거 합성하지 않습니다. 치환이에요. 그래서 합성된 함수의 차수에 대한 얘기. 그 세 번째 거. m차 함수랑 n차 함수를 합성했어. m차랑 n차를 합성했어. 그러면 몇 차 함수가 된다? 아래 거 보고 하면 안 돼요. m차랑 n차를 합성했어요. 몇 차 됩니까? 3차랑 3차 함수 합성했어요. 몇 차 함수죠? 잘 생각해봐. 3차 함수랑 3차 함수를 합성했어. 몇 차 함수야? 9차 함수가 되죠? 그래서 m차랑 n차랑 합성하면은 m 곱하기 n 차수 함수가 된단 말이야. 저 두 차수를 곱해줘야 돼. 그래서 우리가 합성함수 문제에서 최대 최소가 나왔으면 대부분은 합성된 결과가 3차 이상이 나오거나 아니면 절대값이 끼어있는 문제야. 그럼 그건 다 어떻게 풀어고요? 전부 다 치환해서 풀면 되는데 치환하면 항상 뭐가 생긴다야? 범위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그거는 주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거기 2번 정답에다가 치환이라고 되어 있죠? 치환 옆에다가 뭐라고 쓰니? 범위가 생길 수도 있다. 치환해주면 그 범위가 생길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럼 그거에 주의해서 문제를 풀어야 돼요. 자, 관련된 문제 26-11번인데 자, 이 문제는 중요합니다. 중요하니까 얘는 살짝 별표 쳐주시고요. 26-11번. 그렇다고 여태까지 풀었던 뭐 다른 문제가 중요하진 않던 아닌데 그나마 여태까지 지금 내가 쭉 얘기한 것 중에 지금까지 오늘 얘기한 것 중에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이 문제예요. 그러니까 앞에 거는 사실 별로 안 나와. 아까 얘기했잖아. 그냥 짬뽕 단원이라고. 짬뽕. 그냥 막 합쳐놓은 거라고. 근데 별로 크게 중요하진 않아. 알고는 있어야 되지만. 근데 얘는 중요하단 말이에요. 자, 보겠습니다. fx가 절대값 x 마 2 빼기 5래요. 자, 이 함수 어떻게 생겼다고요? 절대값 함수니까 어떻게 생겼다? V자 모양으로 생겼다. 그러면 이 함수의 그래프를 허공에 그리면 이렇게 생긴 거죠. 그럼 언제 꺾인 거야? 절대값이 0되는 x가 2일 때. 그러니까 이 점 좌표는 2, 마이너스 5인 거죠. 맞죠? 자, 요 함수가 있다는 얘기야. 그 다음에 gx는 2차 함수야. x제곱 더하기 6x 더하기 8. 자, 우리가 구하는 것은 x범위가 0에서 5까지라면 y는 g, fx의 최대값이랑 최소값을 구하는 문제였다고. 근데 이거 뭐야? 합성함수의 최대 최소잖아요. 합성함수의 최대 최소인데 뭐가 껴있다고? 절대값이 껴있다고. 그럼 절대값이 포함된 합성의 최대 최소는 뭐다? 치환이다.
또는 차수가 3차 이상으로 간다면 치환이다. 어쨌든 얘는 절대값이 있는 합성의 최대 최소니까 치환해야 돼요. 누구를? 당연히 fx를 t로 치환해야죠. 그래서 fx를 t라고 놓는 거야. 이거 직접 합성하면 망합니다. 그렇게 풀지 마세요.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직접 막 이거 x법이 막 나눠가지고 케이스 나눠서 합성하지 말라고. 그렇다고 해서 안 풀린다는 얘기는 아닌데 그렇게 하면 망해요. 물론 차수가 더 커지거나 좀 더 복잡해지면 아예 못 풀게 되니까 그게 아니라 치환이야. 치환이라고. 되게 중요한 거야 여기. 치환인 거라고. 그래서 이론과 같이 접목해서 꼭 알아주세요. 합성함수의 최대 최소에 대한 얘기예요. 나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 중요한 거라고. 중요하다고. 자 그러면 아 목 아파. GT잖아. GT. 뭐죠? GX가 이거니까 그럼 GT는 T제곱 더하기 6T 더하기 8인 건데 치환하면 뭐를 주의해야 된다? 범위를 주의해야 된다. X범위가 0부터 5까지니까 그럼 X가 0부터 5 사이면 X가 0은 한 이 정도 있겠죠? X가 5는 그러면 2에서 더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그럼 5는 한 이 정도가 되지 않겠어요? 그럼 X범위가 0부터 5까지면 이 fx는 여기부터 여기까지 구간인 거니까 치환된 t의 범위는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5가 최소값이죠? 맞죠? 그 y값을 t로 치환한 거니까 fx는 y값. 이 함수의 y값을 t로 놓은 거니까 t의 최소값은 이 y값 마이너스 5죠. 그리고 t의 최대값은 x가 5일 때가 최대네요. 5를 집어넣어주면 마이너스 2가 되네요. 그래서 합성했을 때 결과는 다음과 같은데 범위까지 생각해야 된다고. 그럼 다시 이 함수를 바꿔주면 얘는 t 더하기 3의 제곱 마이너스 1이니까 이 이참수는 이렇게 생긴 이참수고 이때가 t가 마삼인 거죠. 근데 우리가 구하는 것은 t가 마이너스 5부터 마이너스 2까지니까 t가 마이너스 5부터 t가 마이너스 2까지면 그럼 결국 그 범위 함수는 요놈이 되는 거다. 따라서 언제가 최대야? 마이너스 5일 때가 최대죠. t 대신에 마이너스 5를 대입한 그 값이 최대값이 되는 거고 t에다가 마삼을 대입한 그 값이 최소값이 나오는 거잖아. 이렇게 푸는 거라고. 됐죠? 근데 이 문제는 되게 쉬운 거예요. 왜 쉬운 거냐면 항상 이참수의 최대 최소 문제가 어렵게 나오는 문제는 뭐였어? 대칭축에 미지수가 껴있을 때였잖아. 얘는 대칭축에 미지수가 껴있진 않잖아. 그쵸? 근데 이 대칭축이 미지수가 되는 순간 다시 또 그것이 범위 내에서 꼭스들이 포함되느냐 안 하느냐 케이스 막 나누면 더 복잡한 문제였었지. 얘는 굉장히 간단한 문제예요. 되게 쉬운 문제야. 되게 쉬운 문제야. 풀 수 있어야 돼요. 쉬운 문제죠. 자, 다시 또 이참수네요. 그래서 필수의 제 12번, 13번, 14번 전부 다 순수한 이참수 문제니까 여러분들 그냥 풀어보시면 돼요. 근데 안 풀진 마요. 어차피 이참수 너희들 다 못하는 거 알거든. 되게 약한 건 알아. 분명히 이참수 문제를 수학상에서 함수를 내가 죽으라고 내가 함수를 너희들 함수를 그리면서 풀어라 내가 그렇게 죽으라고 내가 수학상 할 때 얘기했는데 불구하고 항상 숙제 검사할 때 다 함수 안 그리고 다 푼 거 다 알고 있거든. 분명히 약한 거 알고 있어. 근데 여기 파트는 함수를 그리지 않고 문제를 풀면 안 풀려요. 이참수 문제, 순수한 이참수 문제 이거 다 그래프 다 그리면서 문제 풀어야 돼.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그리면서 최대 최소 막 구간 생각하고 풀어야 되기 때문에 한번
그려보면서 접근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따로 지금 수업 때는 하지 않을게요. 29번 우함수와 기함수. 우함수 기함수. 우함수 2분, 기함수 어드. 2분은 영어로 짝수. 어드는 영어로 홀수. 그리하여 뭐야? 차수가 짝수가 되는 놈은 짝수 차수로 이루어진 놈을 이런 우함수다 라고 얘기를 하고, 다항함수 중에서 차수가 홀수로 이루어진 놈들을 기함수다 라고 얘기하는데, 우함수의 수식적 정의는요, 수식적 우함수의 정의는 이거예요. fx가 f-x랑 같은 함수를 우함수다라고 얘기를 해요. 기함수의 수식적 정의는 fx가 f-x를 만족하는 함수를 기함수라고 해. 생각해봐. 우함수는 짝수 차함수죠. 가장 대표적인 거 y는 x제곱. y는 x제곱을 생각해봐. 이렇게 생겼어. y는 x제곱. 이 함수는 x일 때의 y값이랑 마이너스 x일 때 y값이 같잖아. 그쵸? 우함수인 거라고. 그런데 대칭성을 생각한다면 얘는 뭐에 대한 대칭이다? y축에 대해서 대칭이죠. 그래서 우함수는 y축 대칭인 함수를 말해요. y축 대칭. 우함수. y축 대칭. 그러면 기함수. 대표적인 기함수가 홀수 참수라고 있으니까 y는 x세제곱. y는 x세제곱에 함수를 그려보면 x가 0이면 0, x가 1이면 1, x가 2가 되면 8, x가 3이면 27, x가 마이너스 1이면 마이너스 1, x가 마이너스 2가 되면 x세제곱이니까 마이너스 8. 그런 점들을 찍어서 부드럽게 그려주면 그 함수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x세제곱. 그런데 x5제곱도 이렇게 생겼어요. x7제곱도 이렇게 생겼어요. 이거 다 뭐에 대한 대칭이죠? 원점 대칭이죠. 실제로 x를 대입할 때 y값이랑 마이너스 x를 대입할 때 y값은 부호만 다르고 절대값은 같은 형태가 된다고. 그래서 기함수는 뭐다? 원점에 대해서 대칭인 함수를 얘기합니다. 됐죠? 우함수는 y축 대칭이고 정의는 fx랑 f-x랑 같은 거고, 기함수는 원점 대칭인데 fx가 f-x랑 같은 함수를 말해요. 어떤 문제에서 예를 들어서 3차 함수가 원점 대칭이다. 일때 이런 식으로 문제에 주어진다면 뭔 말이야? 3차 함수가 기함수란 얘기네요. 기함수는 뭐야? 어드죠. 어드는 뭐야? 홀수차로 이루어졌다는 얘기잖아. 그럼 3차 함수가 원점 대칭이래. fx를 뭐라고 놓고 문제를 풀란 얘기야? 홀수차 함수로만 이루어진 3차 함수 ax세제곱 더하기 bx라고 놓고 문제를 풀란 얘기예요. 어떤 문제가 있어서 4차 함수가 있는데 그 4차 함수가 fx가 f-x를 만족한다 란 말이 있으면 우리는 그 4차 함수를 뭐라고 놓고 문제를 풀란 얘기야? 4차 함수가 우함수란 얘기잖아. 그러니까 2분인 거고, 그러니까 짝수차로만 이루어졌단 얘기죠. 그
그럼 그 4차 함수를 어떻게 놓고 풀어야 돼? ax 4제곱 더하기 bx 제곱 더하기 c 상수항도 y축 대칭이죠. y는 k y축 대칭이잖아요. 맞죠? 상수도 짝수차 함수야. 상수는 x의 0제곱 곱하기 상수인 거라고. 0은 짝수로 보는 거야. 그러면 결국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가 있어. 이게 우함수랑 기함수에 대한 기초적 내용인데, 그럼 이제 우리 이거 가지고 장난질을 할 거라고. 뭐 할 거냐면 우함수랑 우함수를 곱하면 뭐냐, 우함수랑 우함수를 합성하면 뭐냐, 기함수랑 우함수를 합성하면 뭐냐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이거 외우는 게 아니에요. 외우는 게 아니라 이렇게 생각하세요. 앞으로 우함수랑 기함수에 대한 성질은, 우함수는 대표적으로 뭐라고 생각해? x제곱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어떤 함수가 우함수다란 말이 있으면 그냥 x제곱을 생각하라고. 어떤 함수가 기함수다 라는 말이 있으면 x의 세제곱을 생각하라고. 그럼 당연히 우함수랑 기함수를 곱하면 뭐가 되죠? x 5제곱이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우함수 곱하기 기함수는 기함수인 거야. 기함수랑 기함수랑 곱하면 x 세제곱이랑 x 세제곱 곱하면 x 6제곱이잖아. 아, 우함수다. 우함수랑 기함수를 합성하면, 아까 함수 합성할 때 뭐라고요? 차수를 서로 곱하는 거라고 했잖아. 그러면 우함수랑 기함수랑 합성했어. 두 개 합성해봐. 몇 참수야? 6참수잖아요. 그럼 뭐야? 우함수랑 기함수랑 합성하면 우함수가 되는 거죠. 됐어요? 결과를 암기하는 게 아니에요. 암기하는 게 아니라 머릿속으로 우함수는 x제곱, 기함수는 x 세제곱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 생각한 걸 바탕으로 직접 판단하라는 얘기예요. 자, 29번에 거기 박스 있죠? 빈칸 박스 보이죠? 가운데 그 빈칸 박스, 거기다가 채울 건데 채우기 전에 뭐라고 써요? 우함수를 x제곱, 기함수를 x세제곱이라고 생각이라고 적어놓으세요. 그 박스에다가 우함수를 x제곱, 기함수를 x세제곱이라고 생각이라고 적어놓고, 그걸 생각하면서 채웁니다. 아래 정답 써있어요. 정답 보고 베끼지 마시고 생각한 결과를 한번 써보세요. 써보고 아래 정답이랑 맞는지를 지금 확인합니다.